오늘 영상은요, 건축 설계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건축 공사의 기본은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한 영상입니다. 우연히 신축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건물의 평면도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도면이 잘 나왔다 자랑하시던 찰나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장애인 승강기는 그 기준에 맞추어야 준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장애인 관련 시설을 마치 뭔가 부담스러운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설 시공자 및 건축주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있었던 얘기인데요, 실화인데 한번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딸이 발가락이 문에 부딪혀서 또 금이 갔습니다. 발가락, 엄지 발가락 하나가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휠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요, 턱이 한 2cm 정도, 정말 2cm 턱이었어요. 근데 뭐 중학생이어가지고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잖아요. 근데 휠체어에 앉았는데 그 2cm 턱을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죠. 네, 그분이 자랑하시던 평면도 중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휠체어의 활동 공간의 위치와 덤으로 건축주님들께서 알아두면 좋은 계단의 문의 열리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단이 있고요. 우리 여기 실이 있어요. 실이 있습니다.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피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피난. 어디로 나가냐면요, 자, 원점은 여기입니다.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외부로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불이 막 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피난합니까? 이 외부로 피난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문이 있다고 치면요, 문이 열리는 방향이 계단 쪽으로 열려야 됩니다. 계단 쪽으로 열려가지고 타고 내려오고요, 다시 3층도 계단 쪽으로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계단 쪽으로 열리고요. 이 문, 지상 1층은요 계단 쪽으로 열리면 되지 않습니다. 계단 쪽에서 요 1층 쪽으로 열려야 됩니다. 문이. 자, 이해 안 가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문 열리는 방향이 하나가 틀리죠. 요쪽이요, 1층이요. 외부로 나가는 1층이 문 방향이 틀립니다. 자, 건물에 엘리베이터 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우리 건물이 가치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파실 때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또 매매도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요, 일반용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어느 걸 설치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떻게든 내 땅에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보시면요, 일반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1층, 2층, 3층, 4층이면 그 바닥 면적이 다 우리 용적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요, 이게 이제 바닥 면적을 구한 선이에요. 바닥 면적이 일반용 엘리베이터면 일반용 엘리베이터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1층, 2층, 3층, 4층에 요만큼 면적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용적률이 요만큼이 더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면요, 건축 면적 그리고 용적률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계단실의 문 열리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열린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상 4층입니다. 4층이면요 계단실 쪽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계단실에서 쭉쭉쭉쭉 피난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3층, 2층도요 여기 실에서 일로 나가서 이쪽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쪽으로, 안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안쪽으로 열면 피난 방향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확 열고 계단으로 나가는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1층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와서 외부로 나가야 되거든요. 요게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위층 같은 경우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열렸잖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하지만 1층 부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는요 계단이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보시면 이 1, 2, 3, 4층의 모든 계단실의 방향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마지막 요 피난층 있는 부분이 있죠, 1층이요, 방향이 다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문제의 평면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요, 2층, 3층, 4층은요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피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게 되면 일반 엘리베이터와는 다르게 장애인 엘리베이터에서 좀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내용이 요 엘리베이터 앞 전면에 1.4, 1.4의 휠체어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문제의 1층 평면도입니다. 자, 보시면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문이 이렇게, 요거하고 다르게 이쪽으로 나가서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리잖아요.
자, 보시면 이 휠체어 공간은 또 하나 이런 문의 열림과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평면도, 문제의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요. 자, 보시면 이 문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활동 공간을 이렇게 놨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기에 엘리베이터, 장애인 엘리베이터에서 필요한 활동 공간을 딱 넣었더니 이렇게 문 열림하고 간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허용이 안 되거든요. 자, 보시면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준이 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뭔가 이렇게 장애인 엘리베이터 앞에 정중앙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확대해 봤더니요, 자, 보시면 이 유효폭은 좀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1.4, 1.4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중앙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규칙을 지키셔야지만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 겁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간섭이 된다고 해서 요 활동 공간을 이렇게 옮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준공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장애인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장애인 시설 때문에 준공이 안 났어. 이거는 장애인의 횡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평면 자체를 이거를 픽스해 놓고 요 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좋은 대안으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간섭이 된다고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나중에 왜 이렇게 중앙에다 설치 안 했습니까? 이건 장애인의 횡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뭐 장애인의 횡포니 뭐니 하면서 이게 이제 MBC 뉴스에 나온 건데요. 자, 이거 보시면 저도 좀 답답한 게, 자, 여기 내용 보시면요, 이제 공사 현장에 계신 분이에요. 장애인 점자 블록은 얇은 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인정 못하겠다. 아, 말도 안 된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공자분께서.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이 얇은 판 어떤 건지 알거든요.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미리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바뀐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이나 이런 데 보면요,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쯤에 말씀하신 시공하시는 분은 얇은 판으로 해도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규정에 맞추셔가지고 기본은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은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켜야만 건축물이 준공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